칼슘의 권장량 800ml. 이건 함량이죠. 여기에 순도가 있어요. 자, 우리가 300mg이라고 해보세요. 여기에 순도가 있어요. 흡수율이 있어요. 생체 이용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이 있어요. 한 알 300ml를 먹었을 때 순도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과 환경, 칼슘을 많이 소모되는 환경, 스트레스, 과로, 육식, 산성식품, 단순당, 그 다음에 뭐 탄산음료, 자, 똑같은 소리인데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간식, 이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환경에 의해서 이것은 전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권장량은. 몸이 아파요. 감기 들었어요. 아니면 몸살했어요. 내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칼슘이 필요해요. 암 수술했어요. 엄청난 칼슘, 항암제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칼슘이 거의 다 고갈돼요. 뼈에서 칼슘이 쏙쏙쏙쏙 빠져나와요. 그리고 칼슘은, 요오드는 미량 미네랄 원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칼슘은 대량 미네랄에 들어가요. 이건 끊임없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요거에 따라서. 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요오드가 많이 필요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펑펑 쏟아져야 돼요. 신경을 쓰고 과로하게 되면.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러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갑상선 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식생활 주의하고요. 요오드도 칼슘의 대량 미네랄은 칼슘과 함께, 원래 미량 미네랄들은 대량 미네랄과 연합해서 합력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뭐예요? 못해요. 거기서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칼륨, 풀 속에 들어있는, 채식 속에 들어있는, 그 다음에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요 둘은 요 마그네슘 소금 속에 듬뿍 있어요. 나트륨도 듬뿍 있죠. 채식 속에 듬뿍 있어요. 딱딱한 곳에 많아요. 근데 우리가 딱딱한 것을 싫어하잖아요. 껍질 싫어하고, 줄기 싫어하고, 뿌리 싫어하고. 그래서 이게 4대 미네랄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4대 미네랄의 기준이, 중심이 잡혀야 나머지 미량, 요오드, 구리, 철분,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에 셀레늄, 규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PT,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건 나중 문제. 이게 잡힐 때. 그리고 요것들요, 소금 속에 미량 다 들어있어요. 소금 속에 약 79종이 미네랄이에요. 83종의 원소 중에 약 거의 79종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체온. 그 사람의 몸이 따뜻하냐, 차갑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달라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체온이 따뜻한 사람은 생체 이용률이 높아요. 체온이 차가운 사람은 생체 이용률이 낮아요. 흡수가 됐더라도 이용률이 낮아요.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체온 1도 상승에 효소의 작용이 5.6배에서 최하 20배, 많게는 300배. 생체 이용률, 흡수율, 소화기관, 장벽,
소장, 그리고 위상, 그 사람의 위산 상태, 위장 상태, 소장 상태, 그리고 물을 얼마나 먹었느냐, 건식이냐, 습식이냐 따라서 흡수율이 다 달라요. 내가 똑같은 칼슘을 먹었는데 칼슘이 들어있어요. 음식에. 오늘 내가 아무래도 칼슘 보충제를 먹었어요. 근데 오늘 내가 국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먹은 이제 칼슘 보충제 말고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칼슘이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속에 내가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위산이 듬뿍 뿜어져야 되니까. 칼슘이 식초에 녹는 거 봤죠? 우리 몸의 위산은요 pH 2예요. 2. 그래서 위장 속은 pH 2에서 4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최소. 이렇게. 위벽세포에서 펩시노겐이 나와요. 위벽세포에서. 요게 위산, 강한 염산, pH 위산과 만나요. 그리고 요게 펩신이 돼요. 단백질 분해 효소. 그러니까 이 위산이 희석돼 버리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처리. 뿐만 아니라 이 위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화학적으로 잘게 쪼개요. 단백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건식을 하자. 가능한 한 건식하자. 계란 먹을 때 소금 찍어 먹고, 계란이 흰자에 아주 소화되기 어려운 단백질, 계란 흰자에, 삶은 흰자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위산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트림 나고 생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율은 그 사람의 소화기관 상태에 달라요. 그리고 순도도 다 다르잖아요. 순도, 흡수율, 생체 이용률, 그 다음에 환경. 칼슘은 이온으로 신호 전달로 독자적으로도 활동을 해요. 근데 우리 몸에 수많은 콜라겐 조직의 합성 원료예요. 콜라겐 하면은 뭐냐면은 콜라겐 하면 이게 단백질. 콜라겐의 종류가 많죠. 손톱 콜라겐, 피부 콜라겐, 머리카락 콜라겐, 뼈 콜라겐. 뼈도 약 40%가 40에서 50%가 콜라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따지고 보면. 콜라겐의 종류. 즉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었는가. 즉 퍼즐. 이 아미노산을 우리가 20종의 아미노산을 어떻게 퍼즐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콜라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콜라겐은 이것은 다시 우리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고 필요에 따라서 간에서 다시 합성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맞게.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에. 우리 몸은 간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간은 이제 중앙이죠. 중앙. 이 나라에 국가공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공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공단이 있고 가계공단이 있어요. 국가공단. 국가에서 권장해서. 이게 뭐냐면은 간이에요. 간. 국가공단. 지역공단. 요건 기관이에요. 우리 몸에 시스템적으로 어떤 특정한 곳에서 미처 공급되지 않은 걸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가계공단. 세포 내에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요. 합성을 해요. 왜냐하면 세포도 독립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스템으로 하죠. 분업화돼 있어요. 분업화.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 화장품을 바르겠나. 우리 특히 진주 발효 화장품. 이게 단백질을 발효시켜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피부로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상당 많이 흡수되지 않지만은 상당 부분이 흡수가 돼요. 피부로. 그럼 피부 세포가 가계공단에서 필요한 콜라겐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공단에서 또는 지역공단에서 공급량이 딸릴 수 있어요. 교통 문제, 또 수요 문제 다 달라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즉시 응급처치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화장품을 쓰면 특히 콜라겐, 특히 아미노산 화장품을 쓰게 되면요, 피부가 콜라겐적이 탱탱해지면서 특히 화상 입을 때 피부가 죽었잖아요. 근데 피부 재생에 탁월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 콜라겐이, 아미노산이.